네, 반갑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죠? 그죠? 네. 자, 반갑습니다. 문원영 대표입니다. 시장 많이 힘들었습니다, 오늘. 그죠? 네. 일단은 방송을 하기 전에 오늘 시장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급락자, 장중에 코스닥, 코스피 또 급락하는 종목들이 넘쳐나면서 정말 힘든 하루였고요. 잘 버티신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고생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고, 너무 희망을 잃지 말고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저도 지금 시장이 정말로 처음 겪는 일입니다.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죠? 개인 투자자들을 좀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인데, 이번 시장은 저도 사실은 그저께부터는 정말 좀 힘들더라고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지만은 분명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은 있고요. 또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지금의 시장을 대응할 방법을 찾아낸다고 하게 되면 분명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원금을 복구를 하고 우리가 나아가서 원래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고생들 하셨고요. 자, 저번 주에 이어가지고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할 생각입니다. 좀 할 생각인데 차분하게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요.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 9%까지 10%까지 급락을 하면서 마감은 마이너스 8.39% 마감이 됐고요. 지수 자체로 본다고 하게 되면 1450까지 빠졌습니다. 그죠? 빠졌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심각했습니다. 장중에 어디까지 빠졌는지 사실 기억도 나지도 않습니다. 그죠? 결국은 오늘 종가는 한 12% 정도 급락, 그 다음에 420포인트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최악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아쉽게도 오늘 또 어떻게 됐냐면 거래소에서는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2,476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좀 멈춰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전히 외국인들이 6천억 이상을 또 오늘 또 매도를 하면서 이제 10거래일, 12일 거래일 날짜를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로 연일 외국인들이 팔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죠? 또 외국인들 기관들 조금 매수세가 좀 들어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이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이게 위기긴 위기인데 이거를 기회로 잡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쉽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기회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끝도 없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팩터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렸던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좋은 종목을 좀 사자. 그죠? 또 멀리 보고 멀리 미래에 좀 투자를 하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위기 상황이 왔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전문가들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보게 되면요. 전문가들도 야 이거 코스피가 1100 간다. 코스닥이 300 간다. 다 망한다. 그죠? 속된 말로 그냥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일단은 뭡니까? 우리는 좀 냉정한 투자자들 아닙니까? 아무리 시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체크는 할 거는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향후의 시장이 어떻게 될지 다들 궁금하죠. 저도 궁금합니다. 앞으로 시장이 정말로 더 떨어질 건지 올라갈 건지 예측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상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하지만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거에 앞서가지고 조금만 좀 냉정해지자라는 거지. 너무 무섭고 힘들고 그죠? 진짜 만사가 전부 다 짜증이 날 정도로 미칠 것 같은데 그래도 당장 주식을 접을 게 아니면 또 새롭게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잡으려고 하게 되면 일단 팩트는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시장은요. 일단은 팩트를 좀 체크를 먼저 하는 거부터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좀 제가 이제 좀 주목을 하는 부분은요. 일단은 다우 지수입니다. 미국의 증시죠.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계속하고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요, 끝도 없이 폭락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저번 주에 해드렸던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어쨌든 간에, 글로벌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은 분명히 좀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G1, 그죠? 탑1입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탑1은 당연히 미국이고요. 탑2가 누구냐? 중국인데, 대한민국 증시가,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디에 엮여갈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따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해서 폭락을 하게 될 거고, 중국을 따라가게 된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안정권에 좀 돌아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시장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냐라면 아쉽게도 뭐다? 미국의 증시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이 폭락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증시도 지금 폭락을 하고 있죠. 미국이 좀 올라가게 되면 한국 증시도 올라가고 있죠. 대표적인 예로 보게 되면 장중에 더 심합니다. 장중에 선물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ATS에 보게 되면요. 해외 증시 이렇게 장중에 보면 선물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S&P 500 선물이 급락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증시가 순식간에 급락. 또 S&P 500이 또 반등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증시가 급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현재 구간에서는 뭐다? 아직까지는 한국 증시는 뭐를 따라간다? 아직까지는 한국 증시는 미국의 증시를 따라간다라는 거죠. 다우 지수를 따라가더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뭡니까? 한국의 증시가 어디까지 내려갈 것이냐를 보기 전에 뭘 봐야 된다? 우리보다 어쨌든 간에 경제적으로는 상위권에 있는 G1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지수를 좀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국의 지수를 좀 먼저 보자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한번 봤는데, 어제 한번 봤어요. 도대체 이 다우 지수가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증시는요, 지금 요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차트는, 미국의 다우 지수의 월봉 차트입니다. 1990년도 때부터 해가지고 1920년대까지 30년간의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에도 급락장이 있었는데 맨 먼저 급락장이 나온 건 언제냐면요. 1987년도입니다. 차트가 보이지도 않죠. 그죠? 그 당시에 미국 증시도 2000대였으니까. 1987년도에 블랙 먼데이가 좀 있었고요. 그 이후에 뭐 자잘한 것들도 있었지만요.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나오고 있는 이제 코로나 사태 이제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세 번의 이제 급락장이 좀 있어 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장을 분석할 때요. 여러 가지 분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뭐 종목을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수급을 보고 분석을 하는 방법들도 있고 실적을 분석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또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들도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제일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기술적인 분석 방법입니다. 자, 미국 증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술적인 방법에서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요. 뭐냐면은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조정은 당연히 온다라는 내용입니다. 상승을 하게 되면 조정은 당연히 따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증시를 보게 되면 1987년도에 블랙 먼데이가 처음에 발생을 했을 때 지수를 보시게 되면요. 2000대였습니다. 2300대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 이후에요. 그 위에 10년 동안 주가는 오르게 됩니다. 그죠? 한번 대폭락이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요. 지수는 그 다음에 쭉 올라오게 됩니다. 미국의 지수는요. 왜냐? 한 번의 대폭락, 1980년도 블랙 먼데이라는 미국 사상 초유의 급락이 나온 이후에, 그죠? 모든 투자자들이 다 망하고 새로운 손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증시를 끌어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2000대에서 미국 증시가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냐면요. 이 당시에 13,000대까지 지수가 급등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10년 동안에요. 그래서 13,000대까지 급락을 하게 되는데
주가가 최정점에 올랐을 때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했을 때 시장은 다시 한번 급락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야, 시장이 좋아, 주식에 투자, 그죠? 집 사자, 땅 사자, 설비 과다 경쟁, 그죠? 시장에서 모든 것들이 인플레이션 극도로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다? 거품이 발생을 하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급락을 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2008년도에 미국의 금융위기 리먼 사태가 오게 됩니다. 아시죠?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LA 쪽에도 어떻게 됐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진짜로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진짜 길바닥에 나 앉았다라고 할 정도로 심한 구간이었죠. 그러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급락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요 라인을 좀 꺼놨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항상 시장은 뭐냐면 기술적으로요. 상승을 하게 되면요. 바닥에서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프 배팅이라고 이야기하죠. 절반은 어떻게 된다? 조정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바닥권에서 시장이 꼭지까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밑에서 다시 한번 어디까지? 50%까지는 시장은 조정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방법들은요, 실제적으로 시장에도 올랐다가 눌러주고 올랐다가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 종목들 매매할 때도 이런 매매 방법을 많이 적용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을 뭐라고 합니까? 눌림목 구간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됐다? 1987년도에 주가가 한번 폭락을 한 이후에 주가는 올라갔지만 리먼 사태 때 다시 한번 시장이 조정을 주게 되죠. 그래서 요때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요 라인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첫 번째 10년 주기가 이제 끝이 난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증시는 어떻게 됐겠어요? 리먼 사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쫄딱 망했죠. 10년 동안 투자했던 사람들이 단 한 방에 1년 만에 전부 다 쫄딱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미국의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니까? 양적 완화. 시장에다가 이제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다들 망했으니까. 정부 쪽에서 그죠? 돈도 풀고요. 그죠? 막 공공재도 막 강제적으로 막 설비 막 넣어주고요. 도로도 깔고요. 그죠?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시장은 다시 한번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유의 미증시가 어떻게 된다? 10년 동안 호황을 맞게 되는 거죠. 중간중간 금리 인상이라는 2015년도, 2016년도에 악재가 잠깐 있었지만 어떻게 됐다? 경기는 꼭지를 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하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이야기했다? 워렌 버핏은 야 이거 미국 시장 거품이다. 야 이거 거품이다. 그러면서 작년부터 어떻게 했다? 워렌 버핏은 현금을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사고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원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뭡니까? 너무 많이 올라버린 거죠. 이미 꼭지까지 올라온 거지. 위기가 왔을 때 매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환호할 때 매도를 하게 된 거죠. 맞죠? 그러면서 지금 시장 급락 나왔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러면 지금 미국의 시장은 도대체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제가 여기 라인 자체는 1차 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몇몇 가지 선을 안 꺼놓은 것처럼 보이죠. 속된 말로 선이 뭐 파란색 선 3개, 주황색 선 3개밖에 없죠. 저 이거 어제 선 끊는데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어제 밤에 긋는데. 정말로요. 1시간 넘게 이 선 6개 끊는데 1시간 걸렸습니다. 왜? 과거의 데이터 다 분석한다고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금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2008년도 리먼 사태가 여기가 바닥입니다. 그죠? 그리고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거품으로 끝까지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고개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급락이 나오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나왔다? 딱 하프까지 나왔습니다. 이 하프 라인을 딱 맞추다 보니까 이게 얼마더라? 이게 19,000원이라는 거지. 내가 잡아보니까. 19,000대라는 거지. 2만이 아니었고요. 19,000까지 왔다라는 거죠. 19,000 정도, 다우지수가 19,000 정도는 바닥권이다. 그러면 만약에 다우지수가 여기서 더 빠진다라고 얘기하면 뭡니까? 이거는 적금 매수 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 더 유능한 워렌 버핏도 지금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미국 증시도 이제는 다 떨어졌다라는 거지. 물론 여기에서 미 증시가 10% 더 급락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3만대에서 미국 증시가 급락 나오는 거랑 19,000대에서 미 증시가 급락 나오는 거는 우리가 돌아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돼 있다? 꼬리 구간이 되는 거죠. 꼬리가 구간이 되는 거죠. 지금 당장 매일매일 하루하루는 힘들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가면 어떻게 됐다? 그때가 저점이었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미증시를 제가 어젯밤에 다시 한번 꾸준히 저는 사실 다우 지수뿐만 아니고 지금 애플이나 그죠? 알리바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알리바바, 해외 종합 종목들도 제가 사실은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기술적으로 보니까 10년주 기술로 본다고 하더라도 또는 모든 데이터들을 포함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조정은 이제는 나올 만큼은 나와줬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급반등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시장의 바닥이 어딘지, 정말 시장이 바닥이 다가오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반토막이 났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이 돈을 던져서 현금화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혹자들은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스피가 1100까지 간다. 코스닥이 300까지 간다. 과감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입 바른 소리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애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십시오. 시장이 힘드니까 개미들한테 나오는 대로 떠드는 애들입니다. 왜? 1100 간다는 거 한 달 전에 이야기하지. 이제 와가지고 아는 척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없애야 됩니다. 제 개인 방송이니까 조금 제가 편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 이야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다우지수의 월봉 차트를 보고 과거의 데이터를 다 뽑아보면요. 분명히 바닥권에 근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다우지수가 3,000대다, 3만원대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때는 무서워했어야 됐습니다. 이거 시장 급락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집어 던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미 시장이 폭락을 했는 이 상황에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한다고 하게 되면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된다? 주식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 어느 정도 바닥은 나왔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해되시죠?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일봉 차트를 조금 봤습니다. 역시 이것도 어제 선을 껐는데 좀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상당히 그림 자체는 잘 나왔죠. 그죠? 제가 건축가를 나왔기 때문에 제가 건축을 한 10년 넘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스케치 되게 잘합니다. 선도 잘 긋고요. 잠깐 자랑을 하게 되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차트 라인 잘 끊는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진담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대한민국의 이제 거래소 코스피의 월봉 차트입니다. 미리 조금 제가 좀 아쉬운 부분들은 뭐냐면 사실 지금 방송에서 이야기 좀 해드리면 좀 아쉬운 부분은 사실 조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기존에 제 회원들한테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이미 다 해드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2020년도에 대폭락장이 한번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회사 직원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죽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2018년도, 2019년도 동안 어떻게 되고 있었다? 우리나라 시장은요. 아쉽게도 미국 증시가 날아갈 때, 중국 증시가 날아갈 때, 니케이가 날아갈 때, 독일이 날아갈 때 우리나라 증시는 2년 동안 계속 빠지고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악성 매물이 국내 증시에 너무 많은 거예요. 뭐다? 물려있는 사람들, 손실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더 이상 투자금을 집어 넣을 수 없는 거죠. 이미 한계에 봉착해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새로운 시장이 도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천지개벽이 일어나야지 세상이 바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주식시장도 항상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다? 기존의 투자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 새로운 사람들, 이제 주식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큰 판이 바뀐다, 손바뀜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 2020년도까지는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냐면 정회원들한테 올해 9월경에 9월 달에 그게 언제냐면 트럼프 재선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야기를 한 부분은 뭐였냐면 올해 9월경에 대한민국 증시 대폭락이 한번 올 것이다. 그리고 그게 기회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고수외전 나가서도 1회 방송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냐면 올해 시장 절대적으로 만만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회 방송에 보시면요. 한국 시장시 올해도 쉽지 않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1월 달에 대한민국의 모든 전문가들은 올해 시장 상저하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맨날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전마들은 입 바른 소리만 하네. 올해 시장도 절대 쉽지 않은데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다? 시기가 빨라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새로운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원래는 3월 달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9월 달에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항상 주식장 모든 경제 상황은요. 항상 그렇게 움직여 줬습니다. 시기가 빨라진 것뿐이죠. 왜? 우리나라 증시의 2018년도, 2019년도의 악성 매물, 이미 2010년도에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손실이 엄청나게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드러내야 되거든. 그리고 새로운 물이 들어와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악재가 터지면서 뭐다? 지금 그런 시장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또 비슷하죠. 이해가 안 되시죠? 솔직하게. 저도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만은 사실 내심은 이게 맞구나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알고 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뭐냐? 오늘 니케이 1%대 조정 나왔죠? 그죠? 미증시보다 한국 증시가 더 빠지고 있죠? 중국 증시 지금 상해 종합 괜찮죠? 대한민국 증시만 오늘 급락했지 않습니까? 뭐다? 다 죽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15년도 8월 달에 꼭지에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들 2015년도부터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4년 동안 아직까지 꾸역꾸역 살아있는 개인 투자자들을 다 없애고 새로운 물들을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거짓말 같죠?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꾸준히 회원들하고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상황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사태가 지금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어떻게 움직인다고 이야기했죠? 제가 미국 증시를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자, 그러면 미국 증시는 바닥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보게 되면요, 2008년도 리먼 사태가 이때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여기죠. 그렇죠? 여기 2008년도 리먼 사태가 일어났죠. 꼭지는 어디죠? 여기가 꼭지죠. 여기가 꼭지죠.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원칙적으로 바닥은 어디냐면 우리나라 시장도 바닥은요, 사실 1600구간입니다. 1600구간이 대한민국 증시의 바닥입니다. 실제적으로. PBR을 보더라도 1600구간이 바닥입니다. 그런데 중국 증시보다, 그죠? 또 미국 증시보다 올라간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올라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한다? 더 빠진다라는 건 뭐다? 이거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다 죽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역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뭡니까?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버텨야 되겠죠. 지금은 돈을 버는 시장이 아니고 뭡니까? 살아남는 사람들이 이기는 시장이겠죠. 그래서 한국 증시도 기술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차트를 제가 언제 걸어놨습니까? 이게 제가 2018년도에 걸어놨던 차트입니다. 결국은 이렇게밖에 안 갈 거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지켜보니까 어떻게 돼 있다? 결국은 눈에 보이는 대로 올라가고 있다. 그럼 향후의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향후의 시장은 다시 한번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다 죽고 나면, 여러분들이 다 죽고 나면 시장은 어떻게 한다? V자 반등 나오고요. 다시 한번 달리고요. 2021년도에 대한민국 정부 바뀌는 시절 2021년도까지 한번 더 치고요. 어디까지? 2021년도까지 칩니다.
2022년까지 칩니다. 정권이 바뀌는 2020년까지 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떨어집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먼 그림으로 보니까, 그리고 이제 20년 주기로 딱 보니까 어떻게 돼 있더라? 20년 주기로 딱 보니까 한국 증시가 지금 어디까지더라? 언더슈팅까지 나오는 게 맞더라는 거지. 1400까지도 열려있기는 열려있더라는 거지. 미증시와 비교하게 되면 완벽한 바닥은 1400이고, 한국 증시 내부로 기술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바닥은 1600인데, 현재는 대한민국 증시가 어디에 많이 커플링이 되어 있다? 커플링. 남자 여자 사귈 때 끼는 거. 미국 따라간다라는 거지. 지금은 다우지수에 우리나라가 커플링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뭡니까? 미국의 경제 상황, 움직임에 흐름하고 또 맞춰가지고 떨어지니까 어디 갔더라? 1400까지 떨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결론은 제가 어젯밤에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도달하더라는 거죠. 하지만 뭐다? 역시 지금은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바닥권에 와 있는 상황이고, 한국 증시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낙폭이 과대하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지. 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를 토하면서도 참아내야 됩니다. 피를 토하면서도 참아내야 됩니다. 지금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지만요. 제가 정말로 심각하게 이야기 드리지만, 저도 지금 제 회원들이 있는 상황이고, 또 여러분들 또 저하고 인연이 닿아가지고 제 방송을 듣는 분들도 있는데, 이 중요한 시간에 헛소리 할 생각은 없습니다. 원래 헛소리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지금은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살아남는데 목표를 두셔야 된다는 거죠. 바닥이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여기서 더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고점에서 시장이 떨어진다 말 때는 그때는 급을 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미 저 10층 밑바닥까지 와 있는데 여기에서 급을 내면 어떻게 된다? 털려버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현재 제가 냉정하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 안 합니다. 전문가들. 어떻게 분석합니까? 뉴스에 놓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냉정하게 분석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다 체크를 해보니까 어떻게 돼 있더라?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리먼 사태 대비해 가지고는 이미 낙폭이 과한 상황이고요. 20년 주기로 보니까 어디더라? 바닥은 450이더라는 거지. 바닥이 450인데 오늘 450을 찍어줬단 말이지. 그리고 국내 증시만 본다고 하게 되면, 미증시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바닥은 여기고요. 국내 우리나라 힘만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바닥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450까지 빠져있는, 또는 뭐 430까지 빠져있는 이 상황에서, 이거 어젯밤에 만들었거든요. 두려워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조그만 인내를 하시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시장은 금방 올 겁니다. 낙폭 과대 구간은 어떻게 나온다? 제가 저번에 이야기 드렸죠. 1회 방송에서. 주식이라는 건 원래 U자 반등이 기본적입니다. U자 반등이 기본적입니다만은 극한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나온다? 급락이 떨어지고요. 반면에 올라올 때 개인 투자자들이 다 틀리면 V자 반등 나와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다 틀리고 나면 어떻게 된다? 그냥 여러분들 살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 2, 3일 만에 30%, 20%씩 올라버립니다. 참아내야 되겠죠. 참아내야 되겠죠. 이상한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말고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남들이 다 힘들어할 때 그저 아는 척 떠드는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마십시오.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그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참아내십시오.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코스닥까지 잠깐 그림을 좀 그려드렸는데, 역시 뭡니까? 코스닥도 지금 하락 추세에서 차트 한번 기술적으로만 좀 봅시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차트는 우리가 이렇게 이거 더 떨어질 수 있겠구나,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뭐다? 하방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장이 급락할 때 막판에 뭐라고 했습니까? 5G 종목들 현금 있는 거 다 때려 박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죠? 그냥 5G, 우리 지금 사실 올인을 하고 있는데 모든 종목들 다 던져서 오늘 장 급락할 때 마이너스 11% 나왔는데도 뭐라고 했다? 현금 있는 거 이제 여기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 집어넣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거죠. 내일 보면 되겠죠. 그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요, 기술적인 분석을 좀 해봤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제가 어젯밤에 12시 30분 돼가지고요. 이번 주에 방송한 제 고수회전 못 봤어요. 제가 바빠가지고. 그래서 어제 새벽에 12시 반이었나 1시였나 아파트 1층에 내려가가지고 담배 한 대 피다가 핸드폰을 들고 내려갔는데 봤거든요. 내가 도대체 방송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나, 사람들한테 올바른 이야기를 했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수정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방송에서 야 앞으로 시장 폭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렇죠? 그래서 조심시킨다고 조심시키면서 방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은 더 조심하지 않았어야 됐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제가 이제 뭐 TV 방송 아니고 이런 뭐 그죠? 그냥 오픈 방송에서 좀 자세하게 좀 더 진솔하게 방송보다 좀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것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신용물량입니다. 신용물량.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대한민국 개미들을 다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뭐 정혜원들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고 또 이번에 또 고수회전에서도 또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혹시? 고수회전 1회에서 5회까지 자주 녹화방송 돌려보십시오. 저는 제 방송 제가 봅니다. 정말 제가 그 기존의 전문가들하고 다른 내용을 집어넣으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거든요. 그죠?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전문가 방송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TV 방송이 그죠? SBS, CNBC도 있고 뭐 항공, 공공 TV도 있고 뭐 그죠? 뭐 자두 TV도 있고 그죠? 토마토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죠? 여러 가지 방송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10년 이상 20년 동안 이제 그런 방송들을 실제적으로 많이 봤었는데 사실 항상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많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매매를 하면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많이 강구를 했었고 또 방송국 쪽에서도 상당히 참신하다 또는 새롭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자주 한번 보시고요. 그 중에 첫 번째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신용물량이었죠. 그죠? 제가 이제 TV 방송이나 또 정회원들한테 이야기할 때 항상 뭐라고 합니까? 코스닥 물량이 코스피 양대 시장이 12조가 되면 어떻게 된다? 꼭지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용 물량이 11조가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야, 이거 시장은 꼭지다. 근데 참 이 주식이라는 게 어려운 게요. 저도 이제 원래 1월달, 2월달을 보게 되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1월 중순 또 2월 초 정도에 보게 되면 사실 계좌가 폭발을 했었거든요. 뭐 다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보유하고 있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들은 뭐 70% 정도 수익.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종목들 전부 다 수익이었죠. 뭐 보유 종목이 뭐 15개다 그러면 15개 종목이 다 수익인데다가 15개 종목이 전부 다 뭐 30%, 많은 거는 40%씩 이렇게 급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워낙 좋은 종목들이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신용 물량이 11조였습니다. 2월 달에, 2월 초에.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야, 이거 조금 위험한데 이제 드디어 리스크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하게. 그런데 이 주식이라는 게 왜 힘드냐면 수익 종목을 가지고 있고 잘 가고 있는 종목이 있으면 절대 매도가 안 됩니다. 정말로. 왜? 내가 사람들한테 야, 우리 지금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그만 욕심 버리고 팔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파느냐? 안 팝니다. 왜? 사람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 아니 이렇게 주가가 잘 가고 있는데 매일매일 올라가는데 이걸 왜 팔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항상 어떻게 되더라? 위기가 온다라는 거죠. 자, 제가 코스닥의 신용 물량의 바닥이라고 신호를 할 때는 몇 조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까? 방송에서 다들 아시죠? 뭐라고 했어요? 제가 8조 정도라고 이야기했죠. 맞죠? 그죠? 양대 시장이 8조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얼추 이제 시장은 바닥이다라고 분명하게 TV에서 이야기해 드렸죠. 맞죠? 그죠?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좀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너무나 종목들이 잘 가고 있을 때, 야, 이거 시장은 리스크다. 모든 사람들이 환호할 때가 위기다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또 저 역시도 매도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오죠. 우리는 분명히 저는 여러분들은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 데이터를 그냥 뽑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걸 그냥 뽑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막연하게 내 멋대로, 물론 어제 그런 질문이 한번 나왔어요. 대표님 왜 코스닥, 코스피 신용 물량이 8.2 이게 바닥입니까? 나한테 어떤 분이 물으셨어요. 아,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내가 한 이야기인데요. 그런 법칙은 없죠. 제가 공부해가지고 단연간에 공부해서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그냥 오픈을 한 거지. 어떻게 됐다? 과거에 우리가 신용 물량을 이게 내가 지금 벌써 매번 봤잖아요. 그죠? 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의 신용 물량을 우리가 10년, 20년 동안에 다 체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아, 이 정도는 개인 투자자들이 바닥이라더라는 거지. 이 코스닥 물량이거든요. 2019년도에 4조 대, 4조 초반이면 바닥이고요. 2016년 때는 3조 대고요. 2014년 때는요, 2조 8천억입니다. 2010년 때는 2조 대로 내려갑니다. 대표님 왜 이 코스닥 신용 물량이 점점 이렇게 줄어듭니까? 이런 질문도 할 수도 있겠죠. 뭐 아직까지 질문 안 하지만 왜 그러냐? 이거는 경제 규모가 2010년대는 경제 규모가 요만큼 했고 그 이후에는 점점 경제 규모가 커지죠.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코스피 코스닥의 시가총액도 커지죠. 그거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신용 물량도 당연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신용 물량이라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한 10년 전에는 1조 정도였고요. 점점 어떻게 됩니까? 3조 6천, 3조 8천, 4조 2천, 4조 5천 점점 더 커진다라는 거죠. 요거는 일단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더라? 지금 딱 보니까 제가 이제 어제도 오늘도 그저께도 계속해서 이제 체크를 하고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있는데 대박이죠, 그죠? 코스닥 한번 볼게요. 확대해서 코스피네. 코스닥 한번 봅시다. 잘 안 보이시죠? 코스닥 한번 봅시다. 신용 물량이죠? 한번 볼게요. 자, 신용 물량이 3월 18일입니다. 얼마죠? 4조 2천억. 언제까지 내려왔다? 거의 바닥권까지 내려왔죠. 최근에 한번 보면요. 3월 10일입니다. 얼마였습니까? 5조 6천억. 몇 거래일이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7일 동안에 신용 물량이 얼마나 줄어들었죠? 코스닥에서만 계산이 안 되네. 56 빼기 42만 얼마니까? 14조 그죠? 1조 4천억. 어떻게 됐다? 이게 누구 물량이다? 개인 투자자 물량이죠. 코스닥에서만. 코스피까지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이 그죠? 개인들이 어떻게 됐다? 2조 가까이 빠져나간 거죠. 아, 잔고를 보셔도 되고 금액을 봐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곱하기니까요. 네. 2조 가까이 빠져나간 거죠. 맞죠? 대단하죠? 내일 아침이면 이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지금 4조 2천억이죠. 이게 내일 아침 되게 되면요. 이거 3조 8천까지 빠집니다. 3조 8천까지 빠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빠질 수도 있다고 보여요. 내일 3조 5천억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다시. 코스닥 기준입니다. 코스닥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코스피도 엄청나게 빠져줬죠. 그죠? 코스피도 엄청나게 빠져줬죠. 코스피 한번 볼까요? 코스피도 어떻게 됩니까? 4조 5천에서 3조 7천억 빠졌죠. 7천억 빠졌죠. 얼마입니까? 2조 2천억. 일주일 동안에 코스피 코스닥에서. 자, 다시. 어디까지 빠졌다? 코스닥이 내일 되면 3조 6천억. 2016년도까지 내려간 거지. 완전히 신용 물량도 바닥이다. 참 아쉬운 거는 뭡니까? 이 2조, 3조의 반대 매매가 나오는데 이게 다 누구 돈이다? 개인 투자자들 돈이라는 거지. 여러분들의 친구고, 그죠? 여러분들의 가족이고, 여러분들의 지인들이라는 거죠. 그게 아쉬울 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로섬 게임은 아니지만 또 이 바닥이 살 사람만 사는 바닥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모든 사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면. 제가 모든 사람들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냥 저하고 이렇게 인연이 되는 분들, 또 저하고 방송을 듣게 되는 분들만 살려줄 수밖에 없는 거지. 자, 다시 한번. 재밌으시죠? 재미없습니까? 방송? 이런 방송은 TV에도 잘 안 나오는데.
재밌죠, 그죠? 시장은 급락해가지고 계좌는 반토막이 났지만 그래도 방송 들으니까 재미는 있으시죠? 그죠? 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나한테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들어야 돼요, 원래는. 네. 다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진짜입니다. 왜냐면 저는 이 전문가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뭐 가입을 하면 나의 노하우를 알려주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있는 거 다 알려드립니다. 올 사람은 어차피 다 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신용 물량을 우리가 지금 딱 보게 되면 결국 뭡니까? 제가 이제 이 다 스토리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코스닥 물량이 내일 아침 되면 반대 매매 엄청 나오겠죠. 내일 아침에 내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반대 매매 엄청 나오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악성 매물들이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지. 그럼 이 악성 매물들이 어떤 악성 매물들이냐? 이 악성 매물들이 어떤 악성 매물들이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죠? 2015년도 그죠? 이제 여기에 물려있던 물량들이죠. 개미들이 여기에 물려있던 이 물량들이죠. 참았던 사람들 그죠? 꾸역꾸역 참고 반대매매 당할 것 같으면 또 돈 넣어서 또 참고 다시 한번 올라올 거다라고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이제는 다 끝나버린 거죠. 여기서에 물려있던 사람들, 2018년도에 물려있던 사람들 그죠? 다 떨어진 거지 이제 이 악성 매물들이.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라인에서. 아쉽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기술적이나 또 신용 물량의 추이를 보게 되면 지금은 정말로 힘들지만 조금은 더 참아야 되겠다. 그 타이밍이 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시장이 오늘 11%, 12%, 뭐 8% 떨어지고 종목들이 장중에 그죠? 15% 급락하는 종목들이 뭐 300개, 400개. 최근에 50% 이상 급락한 종목이 1600개인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2300개 종목들 전부 다 봤거든요. 전 종목을 다 봤습니다. 어제 새벽에. 모든 종목을 다 봤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여러분들 보고 조금만 더 참고 희망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기술적으로 평가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세 번째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뭘까요? 역시 이런 사태가 일어난 이유겠죠.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집계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별 신규 확진자 수입니다. 대한민국의 확진자 수고요. 그죠? 우리가 그냥 이게 바닥이 닿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 그래도 그죠? 우리가 이제 똑똑한 투자자들인데 보자고요. 자, 최근에 대한민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확실히 좀 줄어든 감이 좀 있었습니다. 두 자릿수까지 좀 줄어들었고요. 그죠? 어느 정도 횡보하는 느낌이 있지만 최근 들어와가지고 다시 한번 살포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이제 오늘 마찬가지죠. 오늘 아침에 발표된 질병본부에서 152명의 기준자는 어떻게 됩니까? 개별적인 확산이보다는 집단적 확산이죠. 교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콜센터 또는 PC방 같은, 그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저쪽에 병원 한 곳에서 또,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면서 152명까지 늘어났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한국의 확진자 수는 확실히 좀 잡히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대규모 확산만 계속해서 좀 통제가 된다. 조금 더 강하게, 의식들이 좀 살아나고요. 또 정부 쪽에서 강하게 또 제재를 조금 정해준다고 하게 되면 확실히 다시 한번 가파르게 떨어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 경북 쪽에 나와 있는 총 확진자 수는요. 증가 추세는 크게는 없습니다. 이미 확진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숫자이지 지금 크게 증가는 되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조금 위험한 부분들은 뭐냐면 서울 경기권에 지금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577명이네요. 그죠? 더하기 잘하죠. 그죠? 암산. 577명 정도가 되는데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하지만은 이 역시 최근에 발생했던 구로 콜센터 쪽의 확진자들. 사실 그 부분들이 되게 애매했었습니다. 왜? 그쪽에 구로 확진자의 100명 이상의 단체 감염자들이 인천, 경기, 수도권 지방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역 확산이 일어나지 않을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일정 기간이 지나줬고
더 이상 추가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는 것은 큰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뭐다? 안심하는 건 아니지만 해외 쪽에서 자꾸 입고 가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뭐다? 지금 이제 한 단계 위험 고비는 넘어갔다라는 거죠. 중국하고 한국은. 그럼 문제는 어디 있냐면 결국은 뭡니까? 이탈리아, 그죠? EU 쪽 또는 미국 쪽이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냥 막연하게 위험하다고 보지 말고요.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요. 최근 5일 동안에 글로벌 코로나 18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네. 그죠? 시장이 안 좋아서 중간중간에 농담을 좀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분 좀 좋아주시라고. 자, 글로벌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증가 추이를 보게 되면 6,000명에서 현재 15,000명까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DOD, 그죠? 데이 오브 데이죠, 그죠? 하루에 2.2% 정도의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조금 재밌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3월 16일 날 신규 확진자 수가 몇 명이냐면 확대 좀 해드릴게요. 보이죠? 3월 16일 날 신규 확진자 수를 보게 되면 13,998명입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그죠? WHO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13,998명입니다. 근데 3월 17일입니다. 오늘 아침이죠. 그죠? 어제 아침이죠? 11,597명입니다. 어떻게 됐다? 분명히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어떻게 됐다? 감소됐다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두 번째. 지금 가장 심각한 이탈리아입니다. 3월 16일 날 3,590명인데 현재 어떻게 됐다? 3,233명. 감소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죠? 당연히 중국, 일본 큰 문제 없죠. 한국도 큰 문제 없죠. 그죠? 그런데 이제 어느 쪽이 조금 늘어나고 있다? 반면에 프랑스 쪽이 늘어나고 있네요. 맞죠? 프랑스가 늘어나고 있네요. 독일도 조금 늘어나고 있네요. 또 영국은 줄어들고 있네요. 캐나다는 좀 늘어나고 있네요. 재밌는 사실은요. 전체적인 확진자 수는 감소를 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왜 이거를 보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제가 보는 시점은 이미 일주일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일주일 전에 이야기해드렸어요. 뭐라고 이야기해드렸습니까? 이걸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목소리 어디 갔니? 여기 있네. 제가 보고 있는 건 이거죠. 이거. 여러분들하고 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제가 보는 건 이거예요. 위기감은 최정점이고요. 이게 일주일 전 겁니다. 확산은 진행 중이라고 했죠. 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동 제한. 비상사태 선포 여부. 일주일 전이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탈리아 이동 제한했지. 미국 비상사태 선포했지. 유럽하고 통행 다 막았지. 국경 막았지. 그죠? 영국, 독일, 스페인 전부 다 뭐했다? 전부 다 이동 제한했죠. 이동 제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이미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요. 대구처럼. 하지만 여기에서 이동 제한을 딱 걸어버리면 당장은 자연 증가세가 나타나지만 어떻게 된다? 추가가 나오지 않고 떨어진다는 말이야. 이걸 내가 언제 이야기했다? 일주일 전에 이야기했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에 WHO에서 발표한 우리가 수치로 보자고요.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종합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체크해서 전달을 하고 제가 분석한 거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이동 조치 제한한 이탈리아가 어떻게 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뒤늦게 이제서야 이동 조치하는 프랑스, 독일은 늘어나고 있죠. 그럼 얘네들은 언제 줄어들까요? 일주일 후에. 일주일 후부터는 어떻게 된다? 얘네들 줄어들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뭐라고 했죠? 3월 말이 되면은 얼추 그림은 나올 거다라는 거지. 다 왔다라는 거지. 그리고 늦으면 4월 초 정도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숨을 쉴 거라는 거지. 며칠 안 남았다라는 거지. 좀만 더 참으면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분석한 데이터들이 이게 정답일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없이 이야기하는 것보다야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뭣도 모르는 것들이 뭐 코스피가 1100을 가? 누구야? 1100을 갈 만한 이유를 제시를 하란 말이야. 나한테. 막연하게 코스피가 1100 갔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1100을 갈 수 있는 이유를 제시를 하고 나를 설득하란 말이야. 나는 여러분들한테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현시에 대한 팩트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알려드리는 거야. 너무 쫄지 말았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틀리면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해야지 이번에 실패하더라도 다음에 성공할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10번 시험 쳐가지고 10번 모두 다 정답을 맞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계속 하면은 80%, 90%를 맞추려고 하는 거라고. 이해되죠? 공부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대신 해주는 것 뿐이고. 이해되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을 보니까 어떻게 된다? 지금 시장에서 쫄아야 되느냐라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응? 우리가 지금 다우도 기술적으로 보고 실제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다 분석하고 신용 물량을 보고 확진자 추이를 내가 매일매일 새벽에 다 보고 있는데 쫄아야 되냐라는 거지. 지금 시장에서. 아니다라는 거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고요. 지금은 모든 종목이 반토막인데 지금은 시장이 잡히는 게 우선이고 언제 이게 시장이 하락이 멈출 줄 이걸 가장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됐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러면 만약 이제 바닥이 잡혔을 때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여기 잡혔을 때 우리가 야 앞으로 대표님 그러면 앞으로 뭘 공략해야 됩니까? 지금 이미 내 계좌는 반토막입니다. 반토막인 종목을 계좌를 살리려고 하면 100%를 벌어야 되는데 남아있는 돈은 별로 없고 생각하니 막막하고 이쪽 저쪽 들어보니까 전부 다 약장수들밖에 없고 가끔은 당신도 약장수 같고 말을 잘해서 그런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게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이제 산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재 나오는 레포트들이나 또는 뉴스들이나 실제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여러 가지 회사들에 전화를 했죠, 사실. 솔리드도 전화를 했고 예선이도 전화해보고 그죠? 뭐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뭐 오늘 BH도 내가 더 전화해보고 덕산네오록스도 오늘 전화해보고 내가 오늘 장중에 여러 곳에 전화를 해봤단 말이지. 앞으로 이 회사를 내가 살 수 있을 것인가? 그죠? 따져보면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이제 섹터예요, 섹터. 우리나라 진짜 이 상황에서 자 코로나가 발병해가지고 향후에 다 안 좋대. 비대면 다 사람을 얼굴을 안 보고 하니까 다 안 좋대. 오늘 같은 날 항공사들 전부 다 하한가 같지 않습니까? 그죠? 여행사들 다 망하고 있죠. 그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파악은 해야지. 현재 중국이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중국의 스마트폰 패널이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최근에 발매했던 삼성 갤럭시 S20이 판매 부진에 들어섰다. 그죠? 정말로 바이오주들이 신약이 개발돼가지고 이게 정말로 회사에 돈이 될 것이냐. 항공업계 진짜 망하느냐. 만약에 항공업계가 망한다고 하게 되면 이 기회를 누가 또 가로챌 것이냐. 제주항공이 망한다고 하게 되면 갑자기 삼성이 뛰어나와가지고 야 우리 현금 많으니까 제주항공 잡아가지고 저렴하게 대박을 한번 볼 수 있겠다. 집값이 급락하니까 현금 많은 사람들은 아싸 이 기회에 집을 사겠다라는 사람들도 있거든. 이런 식의 M&A가 많이 일어나거든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헐값에 나오는 기업들이 넘쳐나거든요. 파악을 하는 거지. 진짜로 뭐 중국의 부동산이 어떻게 될 거냐. 그죠? 일본이 개최한다는데 유로 2020은 취소가 됐는데 일본 애들은 진짜로 올림픽을 개최할 거냐. 개최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또 광고 수익 같은 애들은 또 달라지겠죠. 뭐 제일기업 같은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이제 섹터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섹터를 논할 때는 아니겠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저번 주, 이번 주 거의 2주 동안에 거의 모든 매수는 5G만 했죠. 그죠? 뭐 했습니까? 뭐 다들 아시겠죠. 뭐 KMW, 그죠? KMW, 서진 시스템, 솔리드 이쪽에 거의 올인했죠. 5G. 다행스럽게 KMW 오늘 또 상승, 서진이도 오늘 또 상승, 어제도 상승, 3일 연속으로 상승했죠. 솔리드는 오늘 좀 빠졌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이제 투자를 한 이유는 다른 이유 하나 없어요. 역으로 했어요. 중국 쪽에 우한 쪽에 5G의 부품 생산이 대부분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런데 중국 쪽에 5G 생산 기지 우한이 다 멈춰버렸거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5G에 대한 전망이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왜? 세계 점유율 1위는 중국이거든. 5G는. 중국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반도체도 안 좋고 핸드폰도 안 좋고 5G도 안 좋다는데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경쟁인데? 중국이 쫄딱 망하면 우리나라는 좋은 거지. 어? 우리나라는 좋은 거지. 중국 쪽에서 부품을 조달을 못하면 그 부품의 오더가 어디로 오겠냐라는 거지. 한국으로 오겠지. 뭐 어제 뭐 KMW도 뭐 공식 하나 떠가지고 어제 뭐 시간에 오르고 오늘 또 좀 올라왔죠. 그죠? 그렇게 본 거죠.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안 된다라는 거지.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뭐냐면,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뭐 섹터에 대한 이야기는 뭐 제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증시, 대한민국의 종목들, 대한민국의 업종과 섹터는 사실 물반 고기반이 아니고요. 99%가 전부 다 저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절대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머리가 아파질 거예요. 왜?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단계씩 진행을 해야 되거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검증, 그 다음에 정리,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시장의 바닥,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안 될 거예요. 저도 아직까지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안 됩니다. 저도 물론 5G의 비중을 지금 뭐 최소 30에서 많은 분들 80%까지 실어서 그나마 남들보다 덜 잃고 시장보다는 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솔직하게요. 제가 강하게 살아있어요. 하지만은 저도 갈 길이 사실 멉니다. 왜? 사람들 개인정보들 다 들고 있잖아. 그지? 못 파신 분들 뭐, 그죠? 저도 머리가 사실 복잡해요.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지만 뭐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세상에 죽으란 법은 없습니다. 죽으란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죽을 뿐이지.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해드린 거는 너무 시장을 좋게 보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의 시장을 그냥 어중이 떠중이 떠드는 말, 그죠? 어떤 사람들은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고 과대 포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시장이 더 빠진다고, 그죠? 겁을 주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뭐다? 있는 그대로를 일단은 체크를 좀 하자라는 거지. 내용들을. 현실을 좀 체크를 하고 팩트를 좀 체크를 해서 판단은 조금 미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내용들은 아니지만 일단은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너무 겁을 내지는 말자라는 거지. 겁을 내지 말자는 거지. 너무 겁을 내면 나중에 시장이 돌아왔을 때 못 산다는 거죠.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요. 정말로 실패하는 경험도 수도 없이 경험을 합니다. 다시 한번. 그거 한 번 한 번 모두 다 너무 힘들어 하시면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못 잡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 위기를 기회로 잡자라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를 파악을 하게 되면, 지금 현실을 파악하게 되면 분명히 희망은 보인다라는 거예요. 희망은 보인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다들 힘들고 고난하고, 그죠? 뭐 저하고 하시는 분들이든 안 하시는 분들이든 또 초보들이든 고수들이든 지금은 모두가 힘든 시장입니다. 그런데 거의 끝이 보인다라는 거지. 조금만 더 희망을 가지고 참자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어쨌든 뭐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사실 저도 지금 좀 상당히 바쁘고 계속해서 뭐 날밤을 새다 보니까 컨디션이 좀 안 좋고, 그죠? 목소리도 별로 안 좋아서 뭐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진행을 하고, 그래도 뭐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떠들었습니다. 그죠? 분명히 도움이 되셨을 거고, 또 다음에 또
시장이 다음 우리가 또 이렇게 제가 방송을 녹화를 할 때는 네 영아이님 좀 더 좋은 이슈가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 또 한번 기대 한번 해보자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고생들 하셨고요. 힘드시겠지만 또 내일 시장 한번 기대하면서 즐거운 저녁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